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버는 기회를 찾는 전략을 분명히 배우시게 됩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과 비즈니스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화가에서는 일본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의 깜짝 흥행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만을 바라보는 범죄도시 4와는 비교도 안 되는 누적 50만 명의 관객이지만 엄청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작년 5월 개봉 당시 관객이 13만 7,632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재개봉인데도 관객이 2배 이상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깜짝 인기와 범죄도시 4의 스크린 독점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도시와 같은 폭력물을 보기 싫은 1020 데이트 관객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은 인생 10년으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도적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남은 인생 10년을 재개봉하기로 한 배급사가 재개봉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범죄도시 4 대신에 선택한 일본 로맨스 영화가 데이트족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준 것입니다. 실제 관람 데이터에 따르면 남은 인생은 10대와 20대 관객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한부 여주인공이 죽는다는 뻔한 스토리인데도 감동적이다, 너무 많이 울었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상영관에서는 1020 세대 데이트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상의 여주인공이 힘들어하며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많은 객석에서 탄식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영화 관계자들은 범죄도시 4의 스크린 독점이 도리어 남은 인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인생 10년의 배급사인 바이엠 스튜디오의 개봉 전략이 절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시작해서 영화배급에 뛰어든 바이엠 스튜디오는 일본 로맨스 영화 발굴에 집중했습니다. 118만 명으로 일본 실사 영화 역대 1위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에도도 배급했습니다. 전날의 기억을 잃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과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평범한 소년과의 러브스토리라는 뻔한 청춘 로맨스입니다. 이런 진부한 소재이지만 영화의 분위기와 배우의 연기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로맨스 영화를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100억 원이 들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은 인생 배급사는 10억 원 이하의 일본 영화를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배급사는 인터뷰에서 몇 가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영화 제작사가 최근 1020 세대를 겨냥하는 로맨스 영화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확인합니다. 수입 영화를 들여올 때 음원 출판 권리도 확보해서 사전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남은 인생은 개봉 한 달 전부터 가수 폴킴 등이 재해석한 곡을 소셜미디어 광고에 실어서 확산시켰습니다. 개봉 시기는 1020 세대가 영화관을 외면하는 중간고사 기간은 최대한 피합니다. 좌석 판매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상영관을 늘리는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남은 인생의 좌석 판매율은 최대 43.3%로 범죄도시 4의 좌석 판매율보다 14% 이상 앞섰습니다. 영화 순위도 목표를 3에서 6위로 잡고 지나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인생은 4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배급사는 범죄도시는 1000만을 달성하고 내려가겠지만 남은 인생은 1위가 어느 작품으로 바뀌더라도 몇 개월 장기 상영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범죄도시 4의 흥행 전략에는 스크린 독점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영화가 진짜 재미있다는 관객들의 평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범죄도시 4의 스크린 독점 문제는 최근 제15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현재 극장과 황금시간대에는 볼 수 있는 영화는 거의 범죄도시 4뿐이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범죄도시의 상영 점유율은 개봉 후 7일 동안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1000만을 돌파한 파묘의 상영 점유율 5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 4가 상영관 80%를 점령하면서 동시에 개봉했던 외국 영화들이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오사카 뉴욕, 챌린저스, 스턴트맨 등이 개봉했지만 범죄도시 4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범죄도시 4와 같이 극장가에 걸리지 않겠다며 개봉을 모두 미루면서 실제 경쟁이 될 만한 영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관객에게 범죄도시 4를 강요하게 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현재 범죄도시 시리즈는 주연, 기획, 각본, 제작을 주도해온 마동석이 8편까지 만들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5에서 8편은 현재 시나리오 작업 단계에 있는데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고 거의 전작들과 비슷한 소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도시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에 누가 한국 영화를 개봉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개봉을 미루고 비난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바이엠 스튜디오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개봉 작전이 신선합니다. 살다 보면 숨이 탁 막히는 답답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바이엠 스튜디오의 남다르게 생각하는 전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